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오세영 과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현장 직원들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별표 1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취급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보관 저장, 상하차 및 용기 포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취급시설 기준에는 차량 운송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식성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는 샤워 시설 또는 세안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취급 시설 기준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유해물질이 작업자에게 묻었을 때 빨리 씻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샤워 시설 또는 세안 시설은 각 공정상에 꼭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 반응성 물질을 보관 저장하는 경우는 주변에 물이 괴어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물 반응성 물질은 물과 만났을 때 유해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트렌치나 취수시설에 물이 있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발 위험 물질을 취급 시에는 사용되는 장비에는 접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화로 인해서 폭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접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기는 파손 또는 부식,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네 번째 챕터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한 물질을 담아있는 용기를 세척 후에는 이런 폐인 용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폐기 처분하셔야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취급 중 음식물, 음료 등을 섭취를 금지하게 되어 있고 보관 시에는 식료, 사료, 의약품, 운식과 혼합 보관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부분이겠죠. 유해물질이 비산해서 음식물에 묻는다거나 우리가 식료품에 묻어서 이거를 사람이 섭취하는 게 되는 사항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유해물 취급 시는 콘택트 렌즈 착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비산해서 콘택트 렌즈에 묻어 이게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금지하게 되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꼭 도수가 있는 보안경을 쓰셔서 콘택트 렌즈가 아니라 보안경으로서 눈을 보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 나왔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죠. 물과 반응 취급 시에는 물과 접촉을 금지해라. 그래서 물 관리를 잘해라라는 얘기고요. 화재 폭발 등 위험성 물질, 가연성 물질은 점화원을 제거해달라. 당연한 얘기겠죠. 이게 이제 점화원을 해서 폭발,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유해물 취급 장소 주변 및 하역 시에는 흡연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온 거 이게 담배가 하나의 점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용접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접 용단. 당연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용단 작업 시 불티가 비상거리 내에서 불티가 발생하면서 비상거리 내에서 유해물질 취급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티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화성 물질 같은 폭발성 물질은 그래서 비상거리 내에서는 취급하지 말아달라.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표면은 용접을 하지 말아라. 그 용접에 의해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은 잘 세척하시고 그런 다음에 용접을 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발성 물질이 담아있는 용기의 용접 용단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용기 내에 유해물질 차인 상태에서 용접 용단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죠. 다만 용기 내에 불안성 가스를 대체하거나 중화 세척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는 작업을 해도 좋습니다. 당연하게 용기를 다 비우고 안에 있는 가스나 물질들을 다 제외한 상태에서 용접 용단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입니다. 밀폐 공간을 작업하기 전에는 유해가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산소 농도를 측정한 상태에서
들어가 달라.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고체 유황물질입니다. 고체 유황물질은 투입함에 있어서 이런 분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낙하 거리를 최소화시키고, 이 분진이 부득이하게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포집 설비를 설치해서 작업자가 흡입하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체 유황물질에 대한 또 한 가지 사항인데요. 용기로 담아서 이동 시에는 90% 이상 담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건 고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액체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이제 흔들림에 있어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달라. 인화성 물질이 취급함에서는 액체, 공기, 분위기, 그러니까 인화성 물질이 화재가 나거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위기, 그러니까 환경에서는 취급하지 말아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공정 투입하고 후에는 그 용기는 밀봉 처리해야 돼요. 이것도 다시 또 한번 용기 부분도 설명드릴 건데요. 밀봉하고 부득이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보관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은 밀폐 또는 격리를 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자가 최대한 흡입하는 것을 최소화해달라는 얘기겠죠. 유해물질이 누출 시에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금지하고 출입을 통제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취급시설 기준 같은 경우 저희가 트렌치, 집수시설, 방지턱들이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금지하고 되어 있고요. 또한 별표 2에서는 이 표지판으로서 여기 유황물질을 취급함에 위험한 부분들을 작업자나 기타 방문자들에게 주지를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황물 취급 시 개인보호 착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사고 대비 물질에 대해서는 그 개인보호 장구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타 사고 대비 물질 아닌 유황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 속칭 말하는 우리가 MSDS를 참고해서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되는데,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MSDS에서는 되게 예를 들어서 개인 보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개인 보호 장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분들 예를 들어 부시성 물질인다고 하면은 취급함에서 뇌학 장갑, 3, 4형식 보호복 이런 부분들이 꼭 MSDS에서 제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착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관 저장 부분입니다. 처음에 별표 1은 지금 1번 챕터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종류가 다른 물질이 같이 보관할 때는 칸막이나 구획선으로 상호 이격을 해서 두 물질이 만남에 있어서 가스나 유해 위험성을 더 키우는 사항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검사를 나갈 때 두 물질이 반응성이 있다고 하면 집수시설도 좀 약간 나눠서 하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 많이 권고를 드리는데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지만 기자재들도 보관할 때는 둔간에 유해물질과 기자재 간에 구획을 시켜서 정확히 칸막이 등 구획을 시켜서 서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성과 같이 불안정 물질을 폭발 방지 방법으로 보관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당연하겠죠. 저희가 이제 시설 기준에서는 이제 방폭이 빠지긴 했지만 우리가 취급하는 물질에 사용하는 조건에 그런 폭발 위험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방폭 설비를 갖추는 게 당연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는 상태로 보관할 때는 완전 밀폐 상태로 보관을 함에 있어서 그 환경이 위험성이 발생하는 환경을 지향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상하차 및 용기 포장 부분인데요. 먼저 적재 입출고 중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 달라고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는 같이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용기는 변형 및 손상이 없고 적당한 재질, 두께, 구조를 가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가 똑같은 건데 우리가 용기는 말통부터 아이소탱크까지 다들 용기라고 호칭하는데요. 그거는 보관하고 저장하는 담겨있는 물질에 적정하게 견디어내고 강도를 갖고 이런 부분들은 갖춰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는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도록 꼭 뚜껑을 갖춰달라는 게 취급시설 기준의
상하차 및 용기 포장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약 10분 동안 지금 유형 취급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뭐 처음 시작했던 세척 시설부터 마지막 용기 부분까지 우리가 취급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현장을 운영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도구를 받는 수급자분들도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항상 취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있는 4가지 챕터를 꼭 생각해 주시고 취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